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온의 이영성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특히나 장 막판에 더 시세를 빠뜨리게 되면서 네. 파란불로 좀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수익 봉투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채팅방에도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겠다는 거네. 첫 네. 번째 수익 봉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금투세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결국에는 유예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물론 이제 그 여야의 어떤 그 내용으로 돌아가 봐서는 일단 지금은 뭔가를 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좀 유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그래도 지금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지금 민주당이 낸 6가지의 개정 법안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4개랑 조세 특례 지원법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이 6가지를 지금 손 본다고 하는 건데요. 자, 하나하나씩 좀 알아보면요. 일단은 손실 2월 공제 기간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ISA 계좌인데요. 이 ISA 계좌가 뭐냐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많은 그 장점 중에서 단점 한 몇 가지가 있는 뭐 이런 건데 일단 가장 큰 게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비과세로 하고 그 이후로는 또 분리과세로 해서 뭐 9.9% 이런 식의 되고 있는데 사실 최근까지는 ISA 계좌로는 해외 주식을 투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ISA 계좌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가 또 가능하고 물론 그전에는 그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통해서는 투자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리고 연 납입 금액이 이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가면서 5년 동안 1억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을 조금 더 늘려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건강보험료에서 금융투자로 벌어들인 세액은 또 빼기도 하고 네. 사실 요 내용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수익을 가져간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여기서 오늘 가장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네. 있습니다. 바로 의제 취득 가액 산정 방식이 좀 생긴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상품 뭐 주식을 내가 올해 10,000원에 샀다라고 예를 들면 2024년 12월에 만약에 그 종목이 5만 원까지 갔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시행되고 있는 2025년에 그 주식을 6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내가 실질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가격은 10,000원이지만 10,000원과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10,000원 그리고 올해 2024년 12월 말까지 해서 했던 그 가격 중에서 높은 거를 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5만 원에서 6만 원이 됐기 때문에 저는 10,000원에 대한 소득밖에 발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세금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10,000원에서 6만 원으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5만 원에 대한 걸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연말까지 높인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된다면 뭐가 생기냐면요. 올해 연말까지 주식 가격이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2025년에 내가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네. 지금 가격과 지금 내가 매수한 가격과 그리고 2024년 12월 말에 그 가격의 차이를 봤을 때 만약에 연말 가격이 가장 높다라고 하면은 2025년에 내가 언제 팔아도 세금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잘 이용한다고 하면은 어찌 보면 오늘 이 법안이 만약에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연말에 혹은 짧은 랠리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되면 이제 금투세 되고 하면 시장이 폭락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반대로 좀 역으로 생각하면은 주식이 폭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했다. 그래서 좀 이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안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결국에는 유예될 수도 있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만약에 의제 취득 과세 그 부분이 만약에 조금 더 시장에서 좀 잘 알려지고 네.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시장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멘토님 지금 네. 얘기해 주신 의제 네.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 한번 네. 살펴봤을 때 네. 짧은 기간 동안에 랠리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네네. 점은 이해가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차원에서 네. 그렇다면 내년으로 갔을 때는 또 그게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빠질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는 이 2024년 그 마지막 가격과 내가 2025년에 팔았을 때 그 가격의 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손실 나는 것은 안 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대로 올해 말까지 네. 모든 주식들의 가격을 올려놓고 네. 그리고 나서 내가 뭐 여기는 6만 원이지만 2만 원에서 3만 원 팔고 그런데 만약 취득가액을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좀 흐름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럼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단기 대응이 투자가 필요한 이번에 거네요? 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수익봉투 금투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보도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예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좀 지대한 그런 이슈인 만큼 반드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수익봉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익봉투는 역시나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쏠리면서 바이오는 좀 꺾이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다시 바이오였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잘 가는 쪽도 있었고요. 못 가는 쪽도 있었는데 못 가는 쪽이 좀 ABL 바이오라든가. ABL 바이오가 좀 있었죠. 네, 이런 종목들은 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2대 주주가 다 거의 다 뭐 매도한다거나 네. 한투파죠. 한투파에서 매도를 하면서 좀 주식이 좀 하락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좋은데 한투파가 왜 파냐? 왜냐하면은 VC 같은 경우에서는 최소한의 그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곳인데 좋은데 왜 팔지? 그러니까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하나가 임상 일상을 하나를 종료를 시켰어요. 근데 그 종료시킨 거는 그동안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할 때는 산정되지 않았던 그런 게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안 하더라도 다른 거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오버행 이슈도 좀 해소되고 그리고 만약에 뭐 일상 그거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전체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시장의 오해로 끝날 것 같고요. 보로노이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한 10몇 % 정도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뭐 일상 뭐 어떤 거를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거의 뭐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뭐 2, 3일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것처럼 ABL 바이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가치 판단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좀 노이즈가 좀 제거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네, ABL 바이오 오늘 한 8% 정도 밀렸는데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좀 5회 정도로 풀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유한양행 그리고 유한양행 우선주 알테오젠 또 한 번 신고가를 갔습니다. 진짜 하반기에는 바이오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작년 좀 반도체 시대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바이오를 좀 투자할 때 제가 하나의 좀 팁 혹은 좀 이것도 하나의 투자의 팁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제약바이오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뭐 투약되고 뭐 사실
봐도 모르는 내용들이 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보로노이 봤을 때 VR이면 이건 보로노이구나. 뭐 이런 식의 하는 건데 이거는 바이오로 투자할 때는요. 그 애널리스트들의 그 종목 누가 어떤 종목을 미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S사의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열심히 잘 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애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추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애널이 다른 어떤 종목을 미는지 그거를 잘 체크를 하면은 그 애널의 어떤 그 인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몰리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다른 투자들도 그 애널의 어떤 의견 추종을 하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계속 더 가는 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FN 가이드나 와이즈 리포트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리포트에서 나오는 만약에 내가 알테오젠을 민다라고 하면은 알테오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젠을 누가 믿는지 그리고 그 애널리스트가 지금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런 걸 따져서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하셔도 돼요. 네. 왜냐하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한 것들 그 애널리스트를 평가를 보면서도 투자를 하면 사실 웬만해서는 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면은 정말 잘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떤 의견을 추종하게 되는데 지금 바이오 쪽에서는 특히 그런 부분이 더 강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애널리스트 했던 분들은 뭐 약사분들이나 뭐 의사분들이나 이런 정말 전문직에 있던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네. 일반 개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뭐 퍼스트콜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탑픽으로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잘 보고 투자하셔도 바이오는 여러분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투자하실 때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이해가 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팁을 한 가지 주셨으니까요. 좀 리포트들을 참고하시는 게 한 가지의 꿀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꿀팁들 많이 얻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수익 봉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해진 이슈에 반응을 하고 있는 STO 관련된 종목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 에서도 상한가 종목이 2종목이 나왔고요. 오늘 본장에서도 상한가 종목이 여러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뿐만이 아니라 STO 그리고 가상화폐, NFT까지 모조리 다 올랐어요. 네. 이쪽으로 다 좀 집중이 된 것 같은데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거의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시장의 자금이 반도체를 사기에는 약간 애매하고 네. 그렇다고 2차 전지가 지금 바닥일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애매한데 일단은 STO 관련해서는 지금 많이 빠졌고 네. 그러니까 낙폭 과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법안이 이제 제출됐잖아요. 다시 원래 지난 5월 달에 법안이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중단되면서 법안이 폐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법안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STO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는 그 투자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자산들을 유동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투자 수익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STO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여기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법제화된 부분이 계속해서 좀 밀리다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법안이 국민의힘에서 제출을 하면서 새롭게 된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이죠. 내일 토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도 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STO 시장도 이제 드디어 이제 개화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법제화가 된다. 그래서 STO 관련해서는 좀 한 일주일 정도는 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일주일 정도 좀 주가 흐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3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고요. 이런 내용들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을 보내주시고요. 진단 받아보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02-2128-8543번 전화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진단을 보여주셨는지 포트폴리오 만나보시죠. 네, 주식 투자 자산은 6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와, 빨갛습니다. 네.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EN셀, 센즈랩,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BH까지 모조리 다 빨간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금 비중도 넉넉하게 들고 계시고요. 아, 이런 포트폴리오도 또 있구나.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애플 수혜주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아이폰 공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좀 매도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단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편이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투자 기간이 1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있다라는 점이 좀 돋보이는데 전체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멘토님? 약간의 공격적인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뭐 아이폰, 특히 스마트폰 쪽으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오랜 기간 투자를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애플 수혜주를 봤을 때요. 항상 애플 수혜주가 나오기 한 일주일 전에 좀 많은 그 대개의 경우 미리 올랐다가 네. 미리 빠지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LG 이노텍이나 그다음 BH 같은 경우가 밀렸죠. 하웨이에서 네. 그다음 뭐 새롭게 뭐 3단 폴더폰이 나온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같은 날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9월 10일 날. 그래서 9월 10일 날 같이 하면서 이제 애플이 뭐 중국에서 폰을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게 밀릴 정도인가? 사실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진 건지 네. 아니면 애플의 위상이 조금은 하락한 건지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은 성숙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폭발적으로 뭐 주가가 반영돼서 올라가기는 조금은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는 괜찮았어요. 투자의 아이디어는 괜찮았고 특히 LG 이노텍이나 BH 같은 경우는 지금 PER 5.5배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한 8배에서 9배 사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싼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많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의 움직임이 오늘같이 사실 뭐 화웨이라는 그런 이슈로 좀 하락한 것은 조금은 약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BH랑 이노텍 같은 경우는 BH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매수하셔도 되고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20% 있으니까 가져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러면 바로 네. 애플 관련된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LG 이노텍, BH 모두 지금 현재 구간에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네. 이 화웨이의 3단 폴더블 폰에 좀 오늘 좀 주가가 대부분 다 밀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폴더블 폰 하면은 걱정되는 게 사실 애플이 아니라 네. 삼성전자 갤럭시 네네. 쪽이 그 경쟁사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물론 저희 포트폴리오는 담겨 있진 않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LG 디스플레이나 뭐 LG 이노텍이나 뭐 BH 같은 경우는 이 절대적 저평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그 BH 같은 경우는 지금 LG 초도품에 그 LG가 그 아이폰 16 이제 하는데 거기에 초도 물량의 FP12를 단독으로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오롯이 수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이번에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질문하셨던
그 삼성 뭐 이런 쪽은 뭐 어떻게 될 건가라는 네.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걸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힌지 쪽으로 봤을 때 네. 애플 폴더블 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힌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잖아요. 그쵸. 그쪽은 어떨까요? 근데 사실 그 애플은 아직까지는 폴더블 폰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언제 낸다고는 이제 말을 하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AI 폰에 좀 더 주력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애플이 힌지를 이제 힌지 폰을 그러니까 폴더폰을 하는 거는 한 2, 3년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시장을 애플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더 확대시킬 수는 있으나 거기서 헤게모니를 가져간다? 네. 그거는 조금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애플이 예전만큼 못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LG 이노텍은 지금 22% 들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 추가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네. BH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네. BH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가면 좋을까요? BH는요, 지금 딱 보시면, 이때가 제가 노란 부분 쳐놓은 데 있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애플의 뭐죠? 이거? 글라스? 구글? 아이폰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XR, XR 네. 나올 때, 그때도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그때 먼저 선반영 되면서 차익 실현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요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자, 요 박스권이에요. 길게 보면 이 박스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2만 원의 구간 혹은 21선까지 볼 수 있는 21,000원. 요 구간에서는 매수 접근하셔도 충분하다. 왜냐면은 이 구간 자체가 PER 5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 종목군은 PER 한 8배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BH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얼마나 나왔냐면 2분기 때 거의 YOY로 200% 이상 나왔는데, 이제 3분기에도 또 2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겁니다. 네. 왜냐? 애플 아이폰 관련해서 초도 물량을 얘네가 더 받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플 손이 1,000만 대 나간다라고 하면은 부품은 한 1,100만 대 더 많이 나갑니다. 왜냐면은 수리나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과감하게 사셔도 돼요. 2만 원 이하에서는 그래, 물리면 얼마나 물리냐라는 생각으로 사셔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중을 그러면 몇 %까지 늘려볼까요? 제가 산정한 기준은 지금 BH가 지금 8%잖아요. 네. 근데 비중 7% 정도 추가해서 한 15%까지도 저는 늘려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LG이노텍은 그냥 그대로 22% 보유하면 괜찮을까요?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더 사는 것보다는요. 지금 왜냐면은 BH랑 LG이노텍이 지금 거의 동일한 섹터란 그쵸. 말이에요. 동일한 섹터기도 하고 지금 동일한 이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섹터로서 성숙된 섹터의 비중을 추가로 더 넣는 네.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의 성향이 보시면 단기 투자를 선호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부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22%에서 15%, 37%면은 충분히 IT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간략하게 목표가 어느 정도 바라보면 좋을지 함께 짚어주시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적으로 한 30만 원, 33만 원 요 구간까지 32만 원까지도 저는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BH 요. BH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네. BH는 한 2만 8천 원 정도까지 보시면 28,000원까지 딱 보면 저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조금 하락을 보여줬던 LG이노텍과 BH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비중을 BH를 좀 늘리셔서 두 가지의 종목을 37% 정도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이노텍은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30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 제시해 주셨고 BH 같은 경우에는 2만 8천 원까지 끌고 가시기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원하시는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2128-8543번으로 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섹터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LG 디스플레이 역시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이제는 뭐 패드라던가 이런 데에도 OLED가 적용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좀 요새 시세가 다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한번 살펴볼 텐데 비중이 15% 정도 되니까 비슷한 sek터에 좀 비중이 좀 많이 실려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근데 뭐 지금 LG 디스플레이 가격 자체가 네. 1,400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하단 근처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뭐 이 정도의 비중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네. 있고, 그리고 이분이 그래도 좀 공부는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 쪽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뭐 중국에서의 어떤 값싼 디스플레이나 몰려와서 사실 뭐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서 사실 투자 선호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AI 쪽 그 기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쪽의 스마트폰 수요가 최근에도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LG 디스플레이 쪽 관련해서는 지금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현금 마련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재투자를 하는 그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4분기 때부터 이제 아마 흑자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내년에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의 성향이시긴 하지만 네.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늘리고 싶은데 단기적으로 BH랑 네. 그다음에 이노텍이 좀 많아서 네. 늘리지 않겠지만 오히려 이 종목은 한 14,000원대까지는 한번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한 40%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LG 디스플레이 지금 하방 구간에서 매수했던 부분들은 좀 끌고 가고, 네. 오히려 저는 여기서는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통해 만약에 한다라고 하시면 그냥 저가 매수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종목이 자금이 많이 묶이는 게 싫다라고 하면은 지금 1,400원 구간에서는 오히려 그냥 계속해서 한번 추세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 잘 매수하셨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적점에서 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비중 15% 들고 계시지만 오히려 추가적으로 담아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성향 자체가 단기 투자를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비중 늘리지 않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14,000원까지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래 보이는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이제 남은 종목들 살펴보니까요. 이 시청자분께서 확실히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ENCL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살펴봤던 수익 봉투가 바이오였고, ENCL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약간의 좀 부침이 있기도 했어요. 뭐 투자 경고라던가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신규 상장 최근에 한 종목 중에서 바이오 쪽 수혜를 받아가면서 탄력 잘 붙여가고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수익도 가장 많이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에 상장했을 때 330% 처음으로 하반기 때 네. 갔던 종목이긴 한데 그날 사실 변동폭이 엄청 컸거든요. 최고가가 45,800원 갔다가 종가는 17,200원으로 끝나서 반토막보다 더 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ENCL 같은 경우는 9월
9월 달이 오히려 조금 더 생물보안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엔셀이 하는 일 자체가 뭐냐면 위탁 개발 생산 그리고 신약 개발 업체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CMO, 뭐 CDMO 관련한 건데 세포 치료제 CMO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생물보안법이 9월 달에 이제 미국 하원과 대통령의 그 허가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슈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엔셀이 특이하게 흑자 좀 매출이 나오고 그리고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번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으니까 20% 이상이기도 하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익을 좀 챙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한 28,950원 정도? 그러니까 29,000원을 좀 하회를 하면은 일단은 내려놨다가 다시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엔셀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고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수급이 좀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보시면 이 45,800원 갔다가 16,740원까지 빠졌는데 네. 이게 지금 다시 얼마까지 하냐면 41,450원까지 다시 올렸어요, 이거를. 진짜 빠르게 되돌려준 그러니까는 것 같아요. 한 50% 이상을 하락시키다가 다시 140% 올린 거는 그만큼 여기에는 손이 담겨 있다. 누군가의 손은 좀 있는 세력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특히 첫날 좀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통 물량이 좀 많았어요. 유통 물량이 한 34% 네.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그 유통 물량이 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유통 물량을 다 바꿔서 이제 좀 다시 반등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 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의무 보호 확약된 물량들이 아직 나오려면 멀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은 추가적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늘 하락은 좀 했어요. 뭐 18% 정도, 최저 18%까지 갔다가 좀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 대금과 뭐 거래량 자체가 지금 언제입니까? 8월 30일 날 거의 뭐 1,800만 주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70만 주밖에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거의 9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는 조금은 더 버텨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경고 좀 풀리기도 하고 좀 어느 정도 횡보했다가 이제 한 달 후에 의무 보호 확약 물량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물량을 좀 처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엔셀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듯한 느낌인데 센즈랩도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딥페이크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이슈기도 하고 네. 정치적 이슈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AI에 대한 기술까지도 들어가는 좀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딥페이크 관련 종목들이 좀 시가총이 작고 해서 변동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센즈랩의 어떤 흐름을 보면 지금 나왔던 거래대금 자체가 거래량 대비해서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저는 여전히 지금 제가 최대한 추세선만 다시 한번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센즈랩 특히 이 딥페이크 종목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섹터 내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해당 관련 종목군들이 아직은 조금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센즈랩 파수 전체적으로 이 한싹이니 모니터랩이니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서상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 딥페이크라는 범죄 자체가 좀 용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국회나 정치권에서 법안이나 그거에 대해서 제안하는 무언가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그
법안이 나오는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센지랩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3일선과 5일선 사이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이쁜 네. 조정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라기보다는 오히려 한번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 안에 있는 이 윗꼬리들 있죠. 윗꼬리들이 있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윗꼬리 종목들은 누군가가 다 팔고 나갔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군가는 그 물량을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반대의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요 윗꼬리의 물량들을 저는 잘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언급되면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긴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는요, 센지랩이 차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이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센지랩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센지랩 추가적으로 더 10% 정도니까 5% 정도는 더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네, 건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딥페이크 테마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잘 들어가셨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오히려 5% 정도 추가적으로 담으셔도 된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좀 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약간의 변동이 생겼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번에는 조스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던 음봉을 찾아라, 이런 거 했는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리고 정말 요물 같은 황금봉만 찾으면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기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분석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 종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수식이나 그리고 차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황금봉이 나올 수 있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해석 전제 조건은요, 딱 정말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내놓는 전략 같은 걸 보면은요,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241선에서 윗꼬리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깔끔합니다. 황금봉 확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황금봉 중심선에서 매수한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황금봉, 첫 번째 황금봉, 그리고 두 번째 황금봉. 그래서 두 번째 황금봉 중심선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수익 3%, 5%, 그리고 어떤 때는 지금 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최고가까지 보시면 한 15%, 12%, 15%, 어떤 종목은 상한가까지도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힘든 시장에서 좀 빠르게 매매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수익 익절의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할 수 있는 황금봉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하나의 그냥 무턱대고 황금봉이 나왔다라고 매수하면 안 된다입니다. 왜냐면요, 사실 이 황금봉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수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급에는 물론 매수의 수급도 있지만 매도의 수급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봉이 딱 나왔는데 내가 샀어.
사자마자 너 빠질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 그 수급은 매도의 어떤 수급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당일에 강한 섹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뭐 화장품이랑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그럴 때는 항상 요 상승이 나오는 그 섹터 내에서 해야지, 개별적으로 만약에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종목의 개별적인 재료가 굉장히 세요. 세기 때문에 갑자기 뭐 상한가하고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제외하고 보는 게 성공률이 훨씬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같은 경우는 화장품 섹터가 화장품과 2차전 섹터가 강했고요. 그중에서 한국화장품과 한국화장품 제조,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 종목군에서 다 황금봉이 나와주면서 좋은 성과 보여줬고요. 그리고 9월 3일 바로 오늘입니다. STO 대왕고래를 보면서 갤럭시아 SM과 갤럭시아 머니트리, 화성 밸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 있는데, 보시면 항상 강한 섹터 내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보고 나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금봉 이거 지표추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는요. HTS에서 지표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지표 추가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HTS에도 하겠지만 MTS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그 HTS랑 그다음에 MTS에 할 수 있도록 영상이랑 그리고 파일도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고 따라 하셔서 이제 이 내용들 다 넣으시면 여러분들의 그 차트에서도 노란봉이 막 팍팍 뜨고 뭐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고요.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종목 내용을 한번 한번 보자. 한국화장품 9월 2일 5분봉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항상 세팅은요, 5분봉에서 봅니다. 그리고 5분봉에서 보고요. 지금 이렇게 황금봉이 이렇게 나와요. 정말 시각적으로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황금봉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가? 바로 이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강한 섹터이냐 아니냐,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화장품 어저께 같은 경우는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첫 번째 황금봉 보고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은 첫 번째 이 구간에 사가지고 이 구간까지 먹고 맛있고 하잖아요. 하지만 어떤 종목들은 시초가에서 강하고 나서 그 다음 쭉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였어요. 5분봉이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언제까지 빠졌냐면 거의 2시까지 이렇게 좀 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초기에 들어갔던 분들은 되게 안 좋았지만, 하지만 황금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매매를 하지 않죠. 왜냐? 우리는 두 번째 황금봉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황금봉이고 두 번째 황금봉이 딱 떴어요. 그리고 뜨자마자 저희는 바로 이 황금봉이 완성된 이후에 뭐 봤습니까? 바로 중심선을 딱 긋습니다. 중심선, 이거는 봉 중심선이라고 해가지고 차트 관리지에 가면은 여러분들 그냥 봉에 딱 누르면 봉 중심선이 딱 그어져요. 그러면은 매수 타점이 황금봉에 7,570원이 뜨고요. 그리고 보시면 요 구간에서 계속 횡보하는 구간인데, 사실 이 봉 자체가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2, 3% 정도, 3%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황금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한 10%, 20% 그런 수익을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매수를 하자마자, 왜냐면은 이때 수급이
확 들어오는 순간부터 위아래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3%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내가 만약에 10,000원에 샀다라고 하면은 뭐 1,300원에 걸어 놓던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3% 정도의 수익권에다가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 변동폭에 의해서 체크가 되면서 바로 매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구간에서도 지금 이 몇 번의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하게 하락 상승을 하면서 요 구간의 수익률이 거의 한 7, 8% 이상 나오고 있고 14%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기본적으로 나는 3%는 무조건 가져간다라고 하시면 분할로 3% 정도 걸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5% 정도 걸어 놓으시면 이렇게 빠르게 수익권에서 되고 만약에 정말 잘 봐서 내가 이 종목 끝까지 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최고가 8,400원은 여기까지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 중간권이라도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한 5, 6% 정도 좀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황금봉에서 계속해서 횡보한 구간에다가 지금 이 구간에 두 번째 황금봉에서 체크되고 그리고 나서 이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최고가까지는 뭐 12% 정도지만 만약에 체크되고서 여러분들이 3%, 5% 정도 했다고 하면은 3%, 5%니까 총 한 4, 5% 정도까지는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겠죠. 자, 다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S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달랐어요. 첫 번째 황금봉이 나온 이후에 두 번째 황금봉이 나오고 사실 좀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세워놔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매수를 했을 때 빠지면 어떡하지? 물론 여기서 매수가 되고 바로 가면 좋겠지만 가끔은 이렇게 오랫동안 물량 소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어떻게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손절가를 정해놓는 방법은 그 앞전에 있는 봉들의 그 저가를 봤을 때 이 구간까지 한 3% 정도 내외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38,000원에서 됐다가 사실 이 구간에서는 어제는 수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급등하면서 오늘 한 4, 5%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내가 손절할 것인가 아니면 가져갈 것인가 이러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나는 조금 더 갈 것 같아 라고 해서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았으면은 하루 정도는 더 가져가셔서 이제 매매하는 그런 어떤 유연함도 좀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한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STO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잖아요. 자,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좀 어저께 시간외에서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하면서 매물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9시 한 25분쯤에 첫 번째 황금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시 반까지는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의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1시 한 15분쯤에 또 황금봉이 들어오죠. 그럼 재빠르게 나는 여기서 봉 중심선 8,370원을 매수를 하면은 그 중간에 또 나오죠. 지금 보시면 이거는 갤럭시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황금봉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이 구간에서는 두 개가 같이 겹쳐서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나온 것도 있죠. 이 나중에 나온 거에 그 봉 중심선을 보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책이 됐으니까 여기 구간에서 매도해도 되겠죠. 물론 이 구간까지 다 좀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먹는다 하더라도 한 4, 5% 정도는 충분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사실 갤럭시아 SM은 갤럭시아 머니터리보다 시가총액이 좀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수급이 빨리 들어오기도 하고 황금봉이 오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종목 보다가 사실 이 구간 보세요. 만약에 내가 손절 라인을 걷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손절 라인 터치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여기서 매수가 되고 그다음에 요 구간에서 매도만 된다라고 해도 사실 이 종목은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13.5% 정도의 수익이 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날 내가 못 잡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강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매매 비법이 바로 황금봉이다. 그래서 황금봉만 보고 매매해도 여러분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나 그리고 차트 설정법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지금 QR코드 보이시잖아요. QR코드 촬영 후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 교육까지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그리고 영상까지도 다 들어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금봉만 보고 좀 접근해도 좋다라는 점까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장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살짝 보니까 STO 관련된 종목들 또 추가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는데 내일장은 어떤 부분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좀 안 좋게 나온다. 뭐 지금 50%인데 만약에 50%좀 이하로 나와서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해서 부진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9월 달에 0.5% 인하하겠구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악재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혹은 오늘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오늘 판단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물론 개별적으로는 지금 STO 관련주들 내일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오전에는 아마 조금 더 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 매매하고요. 시장 자체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ETF 관련해서는 저희는 지금 인버스가 35%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좀 개별 종목군들 내일 어떤 이슈들이 또 올라올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 잘 보면서 한번 개별 종목군들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강한지를 보면서 한번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한번 살펴보니까 11시에 이제 발표가 되네요. 이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내일 시장도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